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섹터가 피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많고, 그 외에 조선, 방산, 금융 섹터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해주로 거론되었던 종목들은 생각보다 좋고, 수혜주로 거론되었던 종목들은 생각보다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기대와 우려가 선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상대적으로 덜 거론되는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저는 이쪽 섹터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를 계승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오바마 시절 미국 내 모든 국민이 적정한 가격으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 ACA 같은 오바마 케어가 실시됐었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가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민주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렇게 다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블루웨이브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계승한 바이든 케어는 더 강화됐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는 레드웨이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바마 케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트럼프 케어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케어가 오바마, 바이든 케어와 다른 점은 비싼 건강의료 서비스에 일방적인 보조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무한 경쟁을 통해서 건강의료 서비스의 가격 하락을 이끌어낸다는 점일 텐데요. 이번에도 바이오, 제약 회사들의 R&D에다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줘서 신약 발굴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수익성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네릭이라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들의 수익성은 약화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신약 R&D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의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 메디케어나 ACA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건강 의료를 축소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폐지보다는 개선을 통해서 오바마 바이든 케어의 색깔을 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섹터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바이든 정부가 이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 투자를 유치했던 대표적인 두 개의 법안, IRA와 칩스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도 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고자 했던 두 법안은 보조금이 핵심이었다면, 이 생물보안법이란 건 중국 규제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보조금보다는 규제라는 방법을 쓴다는 점에서 앞에 두 법안과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법안은 제정 당시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이 생물보안법은 폐지보다는 개선을 통해서 중국 때리기에 계속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국내 바이오 제약 종목들을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 규제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규제를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빅파마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캐파시티도 크고 레퍼런스도 많아서 안정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CDMO 파트너로 보고 있긴 한데요. 다만 지금 미국 현지에 공장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에요. 졸림 대표이사도 국내 공장이 효율성이 더 좋아서 해외 공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항체 약물 접합체 CDMO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걸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전문 인력이 많고 저장과 유통이 편리한 현지 시설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 현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투자를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가 메인인 회사죠. 트럼프 행정부는 약가 인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바이오시밀러의 친화적인 정책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FDA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를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FDA 승인 절차를 더 간소화하면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출시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처럼 바이오시밀러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CDMO나 신약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란 업계를 처음 개척했던 것처럼 이 신화를 CDMO와 신약 개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SK바이오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요즘 세노바메이트라고 뇌전증 치료 신약 덕분에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R&D 세액 공제를 강화해서 SK바이오팜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신약 개발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만큼 SK바이오팜이 미국 현지의 연구시설을 확대하면 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 글로벌 빅파마만큼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도 신약 개발에 몇 번만 실패하면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제약사 빅5라고 하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 회사들은 각자 핵심적인 무기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게 잘 되면 실적도 잘 나오고 이게 안 되면 실적도 안 나오는 제약업계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약주에 투자를 못하고 또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빅파마가 나오려면 결국 힘을 합쳐야 될 텐데요. M&A도 활발하게 하고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도 공동으로 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트럼프 시기에는 이 M&A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유망한 바이오텍을 인수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업체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바이오 제약 업계를 보면 항상 몇 개의 업체들이 매년 대박을 치면서 시가총액이 쭉 올랐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라면 이렇게 실패를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회사라는 건 안정적인 실적을 내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홈런과 장타를 쳐주면 좋긴 할 텐데 이 섹터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남자들만 하는 주식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출루와 단타 위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회사들의 체질도 한층 개선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